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핀테크의 상징이죠. 카카오페이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결제에서 시작해서 이젠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현재 어떤 모습이고 또 미래는 어떨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카카오페이 하면 역시 결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25년 1분기 기준으로 봐도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역시 결제 쪽이에요. 한 1,200억 원 정도? 온오프라인 해외 결제 다 포함해서요. 네, 그게 핵심 기반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 서비스인데 이것도 꽤 커졌어요. 네, 그렇죠. 대출 중개만 해도 제휴 금융사가 70개가 넘고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가 또 한 축이죠. 이걸로 1분기 한 700억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와, 상당하네요. 그 외에 송금이나 광고 같은 기타 서비스 매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보면 결제 수수료랑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죠. 근데 카카오페이의 진짜 강점은 뭘까요? 경쟁사들도 많은데요. 역시 카카오톡 기반의 그 사용자 접근성, 이게 압도적이죠. 그리고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UX, UI라고 하잖아요. 네, 쓰기 편한 거. 네, 그게 정말 강력하고 또 하나는 기술력이에요. 전체 직원 절반 가까이가 개발 인력이니까요. 생각보다 기술 중심이네요. 네, AI나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고 FDS 같은 보안 기술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사용자들이 카카오페이를 점점 더 자주 또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지표를 보니까요. 네, 맞아요. 25년 1분기 사용자당 거래 건수 ATPU라고 하죠. 그게 59건, 전년 대비 38%나 늘었어요. 38%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사용자당 매출 ARPO도 9,000원을 넘어서면서 24% 증가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송금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대출이나 투자 같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는 신호겠죠? 정확합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데도 이런 성장을 보인다는 건 확실히 주목할 만해요. 그럼 신규 서비스들이 중요해지겠네요. 어떤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나 주식 선물하기 같은 걸로 문턱을 확 낮췄죠. MTS도 물론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도 가끔 써봐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모바일에 딱 최적화돼서 가입부터 청구까지 엄청 쉽고 빨라요. 클라우드 기반이라 서비스 속도도 강점이고요. 보험도 간편하게. 대출 중개는요? 대출 중개는 워낙 다양한 상품 비교, 추천이 기본이고 여기에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최근엔 건강관리나 보험 상담에 생성형 AI 챗봇까지 도입했더라고요. 와, AI까지. 정말 영역을 넓혀가네요. 근데 요즘 제일 뜨거운 감자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아, 네. 그 얘기가 쏠쏠 나오고 있죠. 이게 만약 잘 되면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화폐가 될 수도 있고 당장 결제나 송금 수수료 낮추고 속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해외 움직임은 어떤가요? 해외는 이미 꽤 구체화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좀 키우려는 분위기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으로 발행자 인가제나 1.1 준비금 의무화 같은 규제 틀을 만들고 있죠. 아, 법으로 딱 정하는 거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민간 영역의 혁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아직 좀 불확실한가요? 국내는 아직이죠. 과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도가 있었어요. 테라의 KRT 같은 거. 근데 담보나 운영 투명성 문제로 실패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23년에 카카오 자회사 크로스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된 성표권도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회사는 공식 확인은 안 해줬지만요. 가능성은 계속 있네요. 그렇죠. 국내 거래소 원화 예치금 규모만 봐도 5조 원이 넘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곧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해야 하고요. 만약 카카오페이가 이걸 한다면 다른 회사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있죠. 일단 사용자 기반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기존 플랫폼에 통합하기도 쉽고 기술력도 이미 검증됐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시중은행 같은 경쟁자들이 있겠지만 카카오페이가 가진 강점은 분명합니다. 성공하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자본 유출도 막고.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역시 규제겠죠. 맞습니다. 아직 국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금융당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고요. 기술적인 안정성, 보안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재무 상태도 좀 짚어볼까요? 1분기 실적 나왔죠. 네, 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왔고요. 영업 손실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 손실폭이 줄었군요. 흑자 전환은 아직인가요? PBR 같은 지표랑 같이 봤을 때 플랫폼 성장성이나 신규 서비스 확장, 그리고 방금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 잠재력은 분명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물론이죠.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네이버 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금융사들까지 다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규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네, 정책 하나에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도 여전히 과제고요. 또 과거에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주식 대량 매도했던 사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런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투자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지켜봐야 하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페이는 결제 강자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력과 사용자 기반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규제라는 큰 벽, 치열한 경쟁, 그리고 수익성과 신뢰 확보라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카카오페이가 이 기회들을 현실로 만들어서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 네, 그 답은 당신께서 직접 지켜보시면서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